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 비축미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태풍 등의 재해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전남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쌀값은 평년 수준인데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대에 가득 실린 벼, 길게 늘어뜨린 차량들. 올해 공공 비축미 매입을 위해 모인 농민들입니다. 1년 농사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일조량 부족과 병해충 등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피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이를테면 뭐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농업 생산에 대한 재선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원이 전혀 없음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폐한 가슴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올해 장흥군 공공비축미국 매입 계획량은 전년보다 6,905포가 증가한 14만 5,485포, 5,819톤 규모입니다. 11월 말까지 10개 읍면 정부 양곡 창고에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풍 피해벼 또한 품종에 관계없이 농민의 희망에 따라 전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수매부터 이렇게 최대한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나올 수 있게 최소한 협조를 해드릴 거고요. 더더군다나 금년도에 농가 수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협 차원에서도 최대한 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농가소득 보전 대책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장흥군만의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단위의 대책을 건의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것을 정부 단위나 지자체 단위나 함께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지난해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65,750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매입 직후 40kg 포대당 3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 30% 이상 줄어든 데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알곡은 줄고 쭉정이만 늘어 생산량은 더 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공비축미국 매입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광양에 있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전남 동부권의 첫 예술고등학교로 설립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어느덧 두 번째 신입생 모집까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할 예정인데요. 기숙사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개교한 전남 동부권 첫 예술고등학교. 현재 1학년 학생 52명이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클래식, 성악, 실용음악, 미술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학사 일정을 이어온 학교가 어느덧 두 번째 신입생 모집도 마쳤습니다. 미술과 20명과 음악과 3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내년도 신입생들은 지난해보다 다른 지역 학생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양과 순천, 여수뿐만 아니라 목포 등 전남 서부권과 김해, 경주, 부산 등 경사권에서도 학생들이 선발됐습니다. 올해 입학생과 비교해보면 광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 비율이 17%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려되는 점이 바로 기숙사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 많을수록 기숙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데 반해 수용 공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용 능력이 60명입니다. 근데 21학년도 신입생 중에서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를 갖춘 전남의 다른 고등학교의 전교생 대비 학생 수용률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기숙사에는 1학년 학생 3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내년도 신입생 가운데 광양에 사는 학생을 제외한 38명이 기숙사를 희망한다면 13명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1학년 학생 가운데 광양에 사는 학생이 방을 뺀다고 해도 다른 지역 학생 6명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용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원거리 학생들의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집안 형편이 어렵다든가 신체 부자유한 면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인 만큼 교육청, 시와 함께 기숙사 증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증축까지는 적어도 1, 2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 증축 시기와 상관없이 내년도 신입생 50명은 약 4개월 뒤 학교에 입학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에 드론을 보내 재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최근 드론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완도군이 재난 감시와 함께 섬 지역 택배 전달까지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커다란 드론이 바다 위로 날아가 물을 끌어올립니다. 드론이 가져온 바닷물의 온도와 염분 등을 해양과학원 직원이 확인하고 적조 여부를 판단합니다. 완도에서 스마트 드론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드론 구축 사업은 해양 안전과 바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드론을 도입해 선박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적조 상황을 확인하고 밀입국이나 불법 조업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도 같은 데는 많은 양식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도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실종자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제반 어떤 구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스마트 드론 운영 사업은 국비 8억 원을 들여 실시간 영상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드론 택배 배달과 바닷물 채취, 양식장 감시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스마트 드론 구축이 완료되면 섬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양식장이나 그리고 또 적조가 발생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검사할 때도 드론을 활용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드론을 운영을 했으니까 앞으로 드론 택시도 조만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 드론 구축 사업.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 바로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도 구도심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화와 상권 악화 등으로 해남읍 지역 원도심은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남군이 선택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군과 지역 주민협의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해남읍 고도리 일대 시장 주변 지역을 첫 번째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노후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려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 유입까지 고려한 계획입니다. 이미 해남군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추진단과 행정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 현재 3기까지 수료를 마쳤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6월 3일 주민공청회까지 마치고 7월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첫 도전 결과는 공모 선정.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와 창업,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적중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단계에서 높게 평가받아 일반 근린형 분야에서 전국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지역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헤쳐나갈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해남의 원도심 일대이며 시장, 길, 천이 아름다운 해남의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삼터 해남이라는 주제로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이번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이 어떤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목포의 상인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점포를 차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897년 목포 계양과 함께 조성된 건어물 상가. 항구와 맞닿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선과 각종 해산물을 취급하는 지역의 대표 특산품 판매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원도심이 쇠락하면서 덩달아 침체의 늪에 빠진 상점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상인들의 의지로 지난해 건어물과 맥주를 활용한 축제를 열었더니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건맥축제는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초 상인들에게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한 6천여 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요. 건어물과 맥주가 결합된 축제의 성공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했고, 이 거리도 뭔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을 좀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성공적인 축제를 계기로 가능성을 엿본 상인들은 올해 다시 한번 똘똘 뭉쳤습니다. 일부 상인들과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평소에도 건맥을 즐길 수 있는 상점을 만들어 직접 운영에 나선 겁니다. 날이 저물면 노란 조명이 어둠을 밝히고 썰렁했던 공간은 관광객이 찾는 이색적인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상점엔 옛 여관을 연상케 하는 게스트하우스도 갖춰 감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나온 수익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운영비로 쓰이고 남는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됩니다. 일단 이 거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우리가 총회를 거쳐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난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할 방침입니다. 한때 전국 최대 규모의 위판고를 올렸지만 차츰 찾는 사람이 줄면서 위기에 직면한 목포의 건어물 상가. 건맥 협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지역 농산물 판로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오프라인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많은 지자체들이 특산품 판매를 위해 온라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고흥에서는 유자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의 중국 유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자 최대 주산지인 고흥군의 올해 첫 유자 수매 현장. 농민들 사이로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유자를 머리 위에 놓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유자로 만든 가공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고흥 유자 온라인 판매 대회에 도전하는 중국 유학생들로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군에 머물면서 유자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중국의 대표 메신저 위챗의 온라인 쇼핑몰인 웨이디엔에 각자 판매점을 열고 유자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도 모두 학생들의 몫입니다.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학생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학교 안내 무용 지식을 실천하면서 이런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농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어요. 저희가 오늘 보고 느낀 고흥군에 알려줄 거예요. 중국 친구 이렇게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 홍보하지는 유자 관련 상품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회는 고흥군이 지난달 12일 중국 유통업체 JH글로벌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성사됐습니다. JH글로벌은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10여 명이 참여한 강진 작두콩차 온라인 판매 대회로 한 달 동안 800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흥 유자 생산 농가도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해주는 경우가 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되죠. 그 유자 수출이나 생과 판로나 이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고흥군은 중국의 위챗 이용자가 11억 명이 되고 웨이디엔의 판매원이 8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중국 수출길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 특산물 판매 대회를 열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확대를 해서 우리 고흥 유자가 더욱 많이 수출이 되고 또 판매도 확대가 되고 우리 생산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2021년도 예산안 9조 20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435억 원, 12.8%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2년 연속 7조 원 이상 확보한 국고 보조 사업 등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블루 이코노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전략 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자리와 경제 분야의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에는 10조 원대의 예산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상품대상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계절별 자연을 닮은 정원 연출과 물 위의 정원, 아바타의 숲, 고흐가 사랑한 아름다운 정원 등을 선보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상품대상은 해당 연도의 가장 우수한 상품 경쟁력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상품을 발굴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상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 지역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 지역 토지는 5,044필지 3,863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가치를 환산한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2조 5,202억 원에 달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의 토지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